자, 오늘 이제 분수함수, 무리함수하고 경우의수까지 한번 달려볼 텐데. 동그라 레시피? 경우에서까지 한다고? 분수함수. 분수함수라고 아니면 유리함수라고 쓸게요. 유리함수. 여기 뒤에서부터 문제가 좀 끝냈어, 아니야. 뭐야? 뒤부터는 좀 촘촘히 좀 해놨죠.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유리함수 내지는 분수함수. 이제 분수함수라고 하는 건 이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y는 첫 번째 이제 기본형이 됩니다. y는 x분의 k, k는 0이 아닌 k. 분모에 미지수 x가 있어서 이제 유리함수 중에서 이제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모에 x가 있는 걸 따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는 분수함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 게 이제 여기 분수함수 나오는 거죠. 자, 얘가 바로 뭐야?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여기다 아예 기본형이라 써야 되겠다. 이거냥 기본형. 유리함수 중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x분의 k. k는 0이 아니다. k가 0이면 y는 0이니까 0, 0이면 원점인데 따지면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점이니까. 그래서 얘를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뭐 초등학교 때 1이나 2라든지 숫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점 찍어서 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양수일 때 점을 찍어서 그거를 곡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1, 3, 4 오면 몇 사오면? 1, 2, 3, 4. 이거 4분면도 못 따지는 애도 있더라고. 반시계로 따져요. 항상. 반시계로 1, 2, 3, 4야. 그럼 1, 3, 4 오면은 지나는 거야.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반대로 K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2, 4, 4 오면은 지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이 첫 번째는 이제 뭐 어떤 특징이냐면 기본형 특징은 K가 양수일 때는 1, 3, 4 오면 지나. K가 음수일 때는 2, 4, 4 오면 지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점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칭점. 대칭점부터 하지 말자.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이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는 선. 알겠죠? 그게 점근선이에요. 그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1, 2, 3, 4를 따지는 걸 좀 이따 배워요. 그래서 점근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난다? 자, K가 0이 아니니까 Y는 뭐가 아니야? 0이 될 수 없겠죠. 그죠? Y는 0. 바로 X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X는 0. X가 분모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X는 0. 얘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세 번째가 바로 대칭점. 대칭점이 바로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0,0이 바로 대칭점이에요. 얘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점대칭이 된대요. 이 그림 자체가. 기본형인 y는 x분의 k가 이렇게 되고 대칭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대요. 얘는 대칭, 얘는 대칭. 노란 건 노란 것끼리, 하얀 건 하얀 것끼리 대칭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세 번째 했지, 네 번째. 절대값 k가 클수록 폭이 요거 폭이라고 해요. 폭이 넓어짐.
이 K가 클수록 대칭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절대값 K가 클수록.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될 테니까. 알겠어요? 요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한다.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섯 번째. 정의역 취업을 할게요. 정의역은 뭐가 아닌. 정의역은 뭐가 아닌. 점근선이 아닌 모든 수. x는 0이 아닌 모든 수.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이 아닌 모든 수가 되겠다는 얘기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래요. 알겠죠? 점근선 외에는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둔다. 알겠죠? 자, 이제 뭐 여기서 또 좀 여섯 번째를 구티어 만들다면 x1이 x2보다 작은 거. 이게 뭐야? 커지는 거죠, y. x가. x가 커지는데 함수 값이 커져. 자, 이렇게 따져봐요. 어떤 부분인지. 얘가 커지면 함수 값이 작아지죠? 그죠? 얘가 커지면 어때요? 함수 값이 커지죠? 커지면 함수 값이 점점 커지죠? 올라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조심해야 돼. 커지면 커진다? 얘는 바로 뭐야? K가 0보다 작다. 이 얘기야. 친절하게, 노란색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 다음, x1이 x2보다 작은 건 이면, 함수 값이 이번에 거꾸로 되죠. 이렇게. 자, 여기다 보다시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 더 내려오잖아. 그죠? 그래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점점 커지면 y 값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작아지는 거지. 맞아? 얘는 어떨 때라고?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된대. 알겠죠? 친절하게 k가 음수다 양수다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저걸 보고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고 따져라 그 얘기야. 알겠죠? 자, 이제 기본형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표준형을 할 거예요. 표준형은 뭐냐면, 책 보고 없어요. 칠판을 보고 나를 봐야지. 표준형은 y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쟤를 평행이동한 거야.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얘는 뭐야? x는 p, y는 q. 대칭 요거 분모에 0 되는 게 바로 얘가 0이 아니잖아? 만약에 0이라고 하면 q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야. 옮겨간 게 정근선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여간 요 점이 바로 대칭점이 되겠고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k가 양수면 이렇게, k가 음수면 이쪽으로. 대칭점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그림 그려줄 거예요. 나머지는 딱 하니까 그냥 그릴게요. y는 x-1 1 더하기 2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게 대칭축이 아니야. 그냥 x, y 기준으로 그리려고 한 거야. 자, 0 되는 값 1이죠? 노란색으로 할게. x는 1 2죠? y는 2. 그럼 여기서 x, y는 무시하는 거야. 노란 선이 기준이야. 그리고 1, 2, 3, 4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이니까 어디에 그려줘야 돼? 1, 2, 1, 3. 맞아? 자, 어디 지나는지 모르죠? 이럴 땐 x 대신 0을 넣어봐. 0 넣으면 얼마야? y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0 넣으면 마일 더하기 2가 되죠? 바로 1을 되죠. 1.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별거 아니네.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1, 2, 3, 4를 정한 다음에 K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양수면 1, 3에 그리는데 Y축하고 만나는 점만 찾아 찍어서 곡선만 그려주면 된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야?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수가 되겠지.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수. 이렇다는 얘기지. 알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케이?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그냥 뭐 옹지역 한 것만 따지고 하면 되는구나.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분수함수의 일반형은 어떻게 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겠네. 와우!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반드시 표준형 고칩니다. 반드시 표준형 고친다는 얘기는 뭐야? 분자를 분모로 나눠야죠. 같은 차수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나와? Y는 분모는 A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직접 나눠볼게요. CX 더하기 D를 AX 더하기 B로 나누면 요 놈이 없어야 되니까 A분의 C가 들어가서 A분의 C 들어가면 뭐야? 여기 CX가 되고 더하기 A분의 BC. 맞죠? 그래 안 그래? 위에 아래 꼭 빼면 되잖아. 그럼 지워지겠고 응? 응? 지워지겠고 D-A분의 BC가 되죠? 이걸 A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뭐야? 분자에 남는 게 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쓸게. A분의 C에 AX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A분의 AD 마이너 B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목과 이렇게 분리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B분의 A분의 뭐야? A분의 AD 마이너 BC 이렇게 되고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남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더 쉽게 하는 건 좀 이따 가르쳐 줄 건데 결국 여러분이 이걸 할 때 나머지 정리 배운 적 있으나 나머지 정리 무슨 정리? 분모 0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써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얘를 하나 더 옆에다 써줄게요. y는 2x x-1분의 3x 플러스 1이다. 얘를 얘처럼 고쳐주면 지금처럼 나누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개수분의 개수가 바깥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x-1이고 분자에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고 해봐. 이거잖아.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나머지잖아요. 그죠? 여기 나머지는 게 배웠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 0 되는 값이 얼마야? 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3 곱하기 1 더하기 1 어려워? 4. 여기 4야. 그래서 얘는 여기다 4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칠 때 아주 간단히 개수분의 개수는 바깥으로 빼주고 분모 0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분자에 있는 x에다 넣어주면 된다. 그 얘기. 알겠어요? 내가 이거 일부러 왜 통분해 놨냐면 얘가 0이 되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분수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하, AD-BC가 0이 되면 분수함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얘가 분수함수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D-BC가 0이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조건, 요걸 일부러 쓴 거야. 이게 표준형이고 AD-BC가 0이 아닐 때 분수함수가 돼. 요거 써주려고 일부러 나눗셈을 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써놓고 테스트 볼 때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요건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얘는 하나 들어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 그래야지 정문선을 찾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정문선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문선은 x는 분모형 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y는 a분의 c가 정문선이라는 거. 요거는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왜 되는지는 이렇게 증명을 해준 거니까 노트에 쓰시고, 오케이? 테스트 볼 때는 얘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써주면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 고쳐야 된다. 고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아까 해준 것처럼 이렇게 고치면 돼요. 고치는 거, 표준형 고치는 거 바로 고치는 거 써줄게요. y는 ax 더하기 b에 a분의 c 하고 위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준 거다. 요거 통분한 게 이거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필기할 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래 평행이동, 대칭이동, 겹치 두 개 다 하는데 평행이동만 할게요. 어차피 대칭이동은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옛날에 다 해줬던 애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 해서. 자, 평행이동 겹침은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와 y는 2x 플러스 w sx 플러스 t. 자,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동 겹칠 조건. 자, 이게 똑같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행이동 된지 아닌지 하려면 일단은 표준형으로 다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표준형으로 다 고쳐야 되니까 표준형 고친 다음에 하자. 헷갈리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것과 이것의 평행이동으로 겹침 조건. 자, 일단 표준형 고쳐야 돼. 평행이동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따지려면 평행이동으로 겹치면 평행이동 겹치는지 조건은 첫 번째가 A와 E 그 다음에 K와 T가 같으면 된대요. 이것과 이거 자, 지금 여기하고 요게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뭘 결정하냐면 이 폭을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폭이 같아야, 대칭점에서 폭이 같아야 옮겨가더라도 겹칠 거 아니야, 그지? 폭이 다른데 어떻게 겹쳐져? 자, 내가 거울을 쳐놓았는데 내가 나와야 되는데 강호동이 나와. 이 미친 거 아니야? 겹쳐질 수,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옮겨 다녀야 내가 겹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체급이 맞아야 되니까 똑같아야 돼. 다르면 절대 겹쳐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자, 그냥 눈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자, 예를 들어 EX 1번은 위에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평행이동으로 겹쳐집니다.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으로 겹쳐져요. 여기하고 여기 같고 이하고 이가 같으면 평행 겹쳐집니다. 그래서 얘 다르잖아요. Y축으로 움직이는 건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옮겨가 같아지니까. 폭하고는 영향이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프 그려지는 폭은 x의 개수와 이 분자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2번은 뭐야? 꼭
같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뭔 얘기야? EX이 똑같은 형태인데 얘하고 얘가 평행이동으로 겹쳐질까요? 자, 왜 평행이 겹쳐지냐면 분자 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눠도 분수는 바뀌지 않는다. 얘를 분자 분모를 2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되지? y는 x-2분의 1의 2가 되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1하고 2니까 폭이 같아졌어요. 누구랑? 얘랑.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겹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붙일 거야.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얘하고 얘는 뭐로 겹쳐지는 거야? 대칭이동. x축 대칭. 여기가 빼기라는 얘기는 양쪽에 빼기를 곱하면 여기가 빼기가 되잖아. 빼기 y. y 대신에 빼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는 대칭이동으로 겹치는 거고 부호도 같고 절대값도 같을 때는 평행이동으로 겹치는 거야. 알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대칭이동까지 다 써줬는데 지금은 그냥 평행이동만 하자. 알겠어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수함수의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5번을 할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예요. 역함수. 아니 어려울 거 없어요. 아 힘들어요? 해야 돼. 해야 돼. 빨리 끝내고 쉬게 해줄게. 많이 쉬게 해줄게. 5분. 자, 그럼요. 어떻게 알았지? 넘어가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 그냥 힘들다니까 역함수는 좀 이따 저기다 쓸게. 설명할 게 많아요. 천천히 가시세요.